안녕하세요. 축구하다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요, 저는 2026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웬 2026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16개 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북중미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만큼은 내가 꼭 현지에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경기장이 과연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장이 될까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구장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쭉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편하게 해볼게요. 먼저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16개 도시 경기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이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가 3곳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3개국이 동시에 공동 개최를 하고요. 처음으로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 개최 도시도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쭉 도시가 나와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요. 자, 먼저 경기장이 소개가 되는데요. 밴쿠버가 먼저 나옵니다. BC 플레이스. 다음은 시애틀의 루멘 필드. 다음은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의 리바이스 스타디움. 다음은 유명하죠.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다음 캔자스시티의 에로헤드 스타디움.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 지나갔어요. 댈러스의 AT&T 스타디움.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 멕시코 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뉴욕 뉴저지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토론토의 BMO 필드.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 보스턴의 질레트 스타디움,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입니다. 자,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까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바로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곳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메이저리그 서커가 펼쳐지는 홈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멋있습니다. 딱히 특징이랄 건 없고요. 그냥 멋있어요. 그 다음은 바로 시애틀의 루멘 필드입니다. 이곳도 보면 개방감이 확 느껴져서 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서 축구를 즐길 수 있겠다 싶죠. 이곳은 6만 9천석, 7만 2천석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곳이 루멘 필드고요. 다음은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입니다. 이곳도 평범합니다. 다음은 바로 리바이스 스타디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 경기장을 보는데 이건 정말 꼭 가보고 싶다 싶더라고요. 이 리바이스와 펩시 표시죠. 함께 있으니까 굉장히 약간 힙한 느낌도 들고 붉은색으로 가득 세워져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2002년 월드컵이 떠오르기도 하고 현장에서 분위기를 너무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기장은요. 경기장 완공 전에 리바이스가 20년간 2억 2,030만 달러의 명명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2016년 당시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명명권 계약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건설할 때부터 최신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과 관중 편의시설 모두 모든 면에서 첨단 시설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힙한데 또 첨단 시설까지 있는 이 경기장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바로 기다리던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은 축구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 혹은 스타들의 콘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이곳을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시죠. 미식 축구 경기장인데요. 로스앤젤레스 램즈와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의 홈구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서 BTS도 공연을 했죠. 그리고 슈퍼볼도 열렸던 곳입니다. 수용 인원은 7만 200여 명 정도인데 슈퍼볼 경기 시 최대 10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소파이 스타디움을 너무 가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자주 보곤 하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게 바로 전광판이에요. 저희는 보통 전광판이 멀리 있기 때문에 뭐 선수 이름이나 경기 상황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는 한가운데 이렇게 떠 있어서 너무 잘 보이고 또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제 또 캔자스시티에 있는 에로헤드 스타디움이고요. 이곳을 보는데 약간 그 세비야 스타디움과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곳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애틀랜타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세계적인 건축 업체가 설계하고 건설을 담당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판넬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 판넬을 몇 개를 이어 붙인 듯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붕이 원형인데요. 이 원형을 이렇게 여기 안에, 여기는 또 안에 이렇게 전광판이 보입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은 실제로 안에 원형 전광판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바깥으로 통하는 지붕과 연결되는 곳에 멋지게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이 보면 맞물리듯이 돌아가는 가변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돔구장인데요. 이게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돔구장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2015년에 벤츠가 명명권을 획득해서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댈러스의 AT&T 스타디움. 이것도 외관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안에도 평범한 미식축구 경기장처럼 생겼죠? 이곳은 다 이제 실제 피파 규격에 맞춰서 축구장으로 변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또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또 꿈의 구장입니다. 바로 몬테레이, 멕시코에 있는 에스타디우 BBVA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뭐 평범한 구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셔야 돼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안에서 자연과 함께 멕시코 하면 해발고도 높고 산이 많은 나라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멕시코를 뭔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축구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지붕이 열려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저는 이 경기장을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다음은 뉴욕, 뉴저지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이곳도 또 이제 축구의 역사와 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바로 2016년 개최된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의 조별리그 또 토너먼트 결승전 경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결승전 아시는 분들은 남미 축구 좋아하시면 특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가 패했죠. 그때 생각하면 제 기억에 메시 선수가 눈물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 아르헨티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픔 역사를 간직한 축구로서 그런 스타디움입니다. 다음은 토론토의 BMO 필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 밖에 여기 하드록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콘서트가 열리는 경기장 같은데 콘서트도 하고 뭐 미식축구도 하고 이제 월드컵까지 열리게 될 곳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 이것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다음은 이곳이 바로 이제 보스턴에 있는 질레트 스타디움입니다. 질레트 다들 아시죠? 면도기. 질레트 스타디움 맞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은 또 특이한 게요. 근처에 태양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태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이 경기장의 전기를 충당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곳으로 또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입니다. 이것도 멋있죠? 이렇게 쭉 보니까 특히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디움들이 모여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화려하고 뭔가 멋있는 경기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2026년 월드컵이 더욱 기대되고 꼭 그때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 하나가 좀 잘 돼서 2026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꼭 이곳 중에 한 몇 군데는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축구인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